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임현빈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휘문고등학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번까지 작년 거 23년도 거 올리다가 이제 이번 연도 새롭게 이제 24년도 거를 차근차근 또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갈게요. 대부분 학교들이 중간고사는 쉽게 내는 경우가 많은데 휘문고등학교도 작년에는 어땠는지 한번 문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 다항식의 인수인 것을 고르시오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값들이 0이 되게 하는 그런 x값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면 되겠죠? 1 대입하면 지금 딱 봐도 0 안 되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 되네요. 그렇죠? 계산 빨라야 돼요. 디귿 2를 대입하면 지금 0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쵸? 뭐 직접 대입을 하셔도 되고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든 2를 대입하든 똑같이 뭐가 됩니까? 30이 되고 여기 이제 56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얘가 마이너스 24 이렇게 될 텐데 만약에 2를 대입했었으면 이제 얘가 32 더하고 얘가 빼는 게 너무 커지니까 근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2에 플러스 80이고 마이너스 24 해버리니까 얘가 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1번 정답은 4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2번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어근을 갖고 일단 판별식 써달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첫 번째 짝수 판별식을 썼을 때 4-3k-1이 0보다 작다. 그러면 결국 k 값이 뭐보다 크면 되냐면 1보다 크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런 상황에서 중근을 가진대요. 중근을 가진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판별식 D1이라고 한다면 얘를 D2라고 할게요. 두 번째 2차 방정식을.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144가 되고 얘가 이제 0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K로 들어가야 되는 값은 12 또는 마이너스 10인데 1보다 크라 했으니까 3번이 되겠죠. 넘어갈게요. 3번.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한다. 뭐 빈출 문제죠. 워낙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얘를 이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니까 또다시 짝수 판별식을 써줍니다. A 플러스 K의 제곱에 뒤에 있는 K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4K가 0이다. 이게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얘기는 K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K제곱은 없어질 거고요. 여기서 2AK랑 A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뒷부분은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4K는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K로 묶어주시면 결국 A 값으로 2가 들어가야지만 항등식이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넘어갈게요. 4번. 다항식 x 4승 더하기 7을 x 빼기 1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다. 얘는 이제 우리가 2차 이하의 식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이제 얘를 직접 나누셔도 괜찮지만 저는 이 방법을 좀 활용을 할게요. 어떤 방법 활용할 거냐? 1로 이제 조립제법을 쓸 겁니다. 여기는 다항식에 대해서 4승, 3승, 제곱,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 그 다음에 상수항 해가지고 조립제법을 써가지고 하나하나 1 하면 여기 이제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게 이 조립제법을 쓴 이유가 얘를 이제 다 x-1의 단위로 끊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끊어가겠다는 얘기죠. 일단 처음에 나오는 거는 얘가 지금 뭐가 되냐면 8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연조립제법 뭐 이렇게도 많이 부르죠. 1로 계속 합니다. 1, 2, 3, 4 그럼 여기 오는 게 뭐가 됩니까? 이제 여기 뒤에 오는 게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1로 시행을 하시면 1, 3, 6이 되는 거고 여기 C자리가 이제 6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x 빼기 1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얘네는 x 빼기 1의 세제곱으로 묶이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부분이 뭐가 된다? rx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7을 대입하시면 되니까요. 여긴 216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24가 나오고 얘는 8이 나와서 정답이 248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5번. 두 다항식 A, B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를 다항식 B로 나누었을 때 그러면 A는 그 다음에 B 나머지 Q 더하기 R인데 문제에서 Q로 나누었을 때도 어떻게 된다? 나머지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이 B와 Q를 바꾸더라도 나머지가 안 바뀐다는 얘기는
이 나머지의 차수가 어떠냐면 BQ의 차수보다 낮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R이 B와 Q의 차수보다 낮아야 된다라는 거를 유의하면서 들어가면 돼요. 기억. A는 2차, B는 1차죠. 그러면 일단 Q의 차수는 1차가 될 거고요. 나머지의 차수는 우리가 없을 겁니다. 상수항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문제 기억은 성립하죠. 왜냐면 나머지의 차수가 B와 Q의 차수보다 낮기 때문에. 니은 가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를 1차로 나눴기 때문에 Q는 2차가 될 거고요. 나머지는 차수가 없겠죠? 없거나 0이겠죠.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차수가 얘가 제일 낮으니까 어때요? B와 Q보다 낮으니까 니은도 정답이 되겠죠. 네. 마지막 디귿 같은 경우도 4차를 2차로 나눴기 때문에 일단 Q는 2차가 될 거고 나머지는 일단 1차 1차 또는 1차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디귿도 어때요? 나머지가 지금 몫이나 이제 B나 Q보다 이제 차수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디귿도 정답이 된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라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6번 가겠습니다. 이차함수의 최소값 나왔으니까 우리 바로 그냥 식 세우셔야죠. 꼭지점의 좌표를 준 거랑 똑같기 때문에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a 값이 2가 되고 b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여기서 나오는 거는 지금 얘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기 때문에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5가 돼서 문제에서 말하는 m, 스몰 m은 4분의 1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x제곱. 그냥 뭐 단순 계산 문제죠. 이런 데서 계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또 바꾸면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더하기 3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결과가 지금 최대값인 라지 m이 된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결과를 쓰라 했으니까 정답이 2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7번 가겠습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복수수 Z라 그랬으니까 이 Z를 문제에서 착하게도 A 더하기 BI라고 세팅을 해줬죠. 그럼 Z반은 A-BI가 될 거고, 그러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맞춰가면 되겠죠. 그래서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을 각각 맞춰가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수 부분부터 먼저 계산을 하시면 이 앞에서 먼저 계산하면 되는 거죠.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뒤에 거는 더하기 3A, 그 다음에 더하기 4B 이렇게 맞추시면 되는 거고, 허수 부분 같은 경우는 B,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 더하기 4A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시면 4A 더하기 2B 이렇게 되고, 얘를 정리하면 6A 마이너스 2B가 되기 때문에 A 값이 그냥 바로 나오네요. 10분의 11이라고 나올 거고, B 값을 구하시면 이제 얘가 이제 10분의 44기 때문에 결국 B의 값은 10분의 3이 나오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정답이 5분의 7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맨날 이제 2학기 기말고사 문항 풀다가 이렇게 갑자기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1학년 1학기 걸 푸니까 되게 느낌이 뭐랄까요? 뭔가 좀 새로워요. 네, 새롭고, 왜냐면 단원이 다르니까 이제 요구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좀 계산, 앞에 계산이 많죠. 이게 비록 이제 이번 연도라서 수학상이지만 공통수학 1도 아마 이거랑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이차함수까지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i죠? 그쵸? 분모 실수하면 마이너스 i 되는 거 바로 파악하셔야 돼요. 그럼 기억, z 더하기 z 3승은 0 맞죠? z는 마이너스 i고 z 3승은 i가 될 테니까. 니은, 이 값이 실수가 되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일단 제곱을 한 게 실수가 되라 그랬으니까 일단 안에 있는 게 실수거나 아니면 순허수가 되셔야 돼요. 그럼 1부터 대입을 해서 좀 파악을 해보자면, 일단 위에가 k 값을 1 대입했을 때는 z 위에 올라가는 게 1, 1,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 되는 순간 얘는 이미 실수가 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거 두 개끼리 계산하면 되는데 이건 안 되죠. 그쵸? z 두 개 넣으면 실수 안 되죠. 그러면 두 번째 k 2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미 실수가 될 거고, 우리 아까 z 더하기 z 3승은 0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누군 됩니까? 2는 됩니다.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1, 3, 4 이렇게 될 거고, 마찬가지
얘는 이제 실수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는 아까 0이라 그랬으니까 K값이 3일 때도 실수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4를 대입하면 1, 4, 5 얘가 이제 지수가 될 거고 얘는 이제 실수가 되죠. 근데 1이랑 5 이거 더해봤자 어떻게 됩니까? 그냥 똑같죠. Z랑 Z 5승은 똑같기 때문에 그럼 결국 되는 거는 일단 얘 안 되고 얘 안 되기 때문에 일단 K값으로 될 수 있는 거는 2, 3이 돼요. 근데 얘네가 4제곱이 될 때마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 3, 6, 7, 10 이렇게 10 이하의 자유가 될 겁니다. 그럼 다 더하면 39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마지막 디귿 같은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굉장히 괜찮아요. 어떻게 풀면 좋냐면 이런 류의 문제들은 n값이 홀수냐 짝수냐 이렇게 나눠서 푸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만약 홀수라고 한다면 이 문제 어떻게 풀리겠어요? z가 마이너스 i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i의 n승 더하기 홀수라 그랬죠? 일단 z의 2n승인 건데 얘는 그럼 마이너스 1의 n승이잖아요. 근데 홀수라 그랬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이 그냥 돼버립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옆에 것도 더하기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이면 i잖아요. 그래서 이 i의 지금 세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제곱이 아니고 n승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그냥 항상 1이 되죠. 그래서 얘랑 사라져서 홀수일 때는 이 결과랑 이 결과랑 계산하면 되는데 n값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도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홀수일 땐 그냥 어때? 다 된다. n값이 홀수일 땐 다 된다. 근데 짝수일 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짝수일 때는 다시 계산하면 마이너스 i n승 근데 얘가 짝수라 그랬으니까 그냥 사실상 플러스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옆에 거는 그냥 1이 될 거고요. 왜냐면 짝수승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해보면 더하기 이제 마이너스 1의 n승 이렇게 그냥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짝수승이 되니까 이제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옆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것도 이제 i의 n승이 되는데 우리 문제에서 짝수인데 얘가 2일지 4일지 모르니까 냅두시고 옆에 건 그냥 1이 되죠. 그래서 이 결과는 그냥 다시 정리하면 2 더하기 2i의 n승이 될 거고 얘가 이제 언제 0이 되게 하냐? 항상 0이 되진 않죠? 언제만 0이 됩니까? n값이 짝수일 때도 2일 때, 4일 때, 4일 때는 안 되죠. 6일 때, 8일 때 안 되죠. 10일 때, 이런 식으로 2, 6, 10 이렇게 뛰어넘을 때 될 겁니다. 그럼 홀수는 지금 1, 3, 5, 7, 9 다 되는 거고요. 짝수일 때는 2, 6, 10일 때만 되니까 다 더하시면 답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33이 아니죠. 계산하시면 뭐 나오냐면 이제 43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이 기억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9번 가겠습니다. 9번 가번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파 베타가 먼저 구할 수 있죠. 왜냐면 플러스한 거 제곱한 다음에 빼기 2배에다가 뭐 하시면 됩니까? 얘를 그냥 빼버리면 되죠. 그쵸? 이렇게 뺀 다음에 얘를 2로 나눈 게 1 이렇게 되는 거죠. 2알파 베타를 구할 때 이 제곱의 합과 합만 있으면 이 알파 베타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알파 베타가 지금 우리 문제에서 1이라는 거니까 얘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x제곱에다가 합이 마이너스 1이니까 x 그 다음에 더하기 1은 0 이거 의근 2차 방정식의 근이 뭐가 된다? 알파랑 베타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베타는 그냥 사실상 알파 바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식을 다시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파분의 알파바 더하기 위에는 알파바 그 다음에 밑에는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이 부분 쓴 겁니다. 여기가 이제 베타바 알파바 이렇게 되는 건데 베타바가 뭐가 되는 거냐면 알파가 되는 거니까 그냥 똑같은 거 그냥 두 개 더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알파분의 2알파바가 되는데 이 알파바를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위에서 합을 이용해 가지고 마이너스 얘가 지금 알파바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어떤 점을 활용할 수 있냐면 얘네 근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0이니까 이 마이너스 알파 빼기 1이라는 거는 결국 뭐랑 똑같냐면 알파의 제곱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얘를 약분까지 다 하면 그냥 뭐가 돼요? 2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알파에다가 2만 곱하면 끝난다. 근데 이제 음의 실수 PQ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알파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근의 공식을 썼을 때 2분의 뭐라고 쓰면 되냐면 이제 마이너스 1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우리가 마이너스를 쓰자고 한 거죠.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죠? 그러면 이게 나눠지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는 거는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i를 네, 체크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2p 더하기 3q 제곱이기 때문에요. 얘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더하기 3q의 제곱이니까 q 제곱하면 뭐 플러스여나 마이너스여나 뭐 상관이 없었네요. 지금 제곱하면 3이 될 테니까. 그래서 9가 돼서 정답이 2번이다. 처리하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이제 휘문고 같은 경우는 이제 11번부터 이제 주관식이 시작이 되죠. 10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3차항식 px와 1차항식 qx다. 가본 조건. px랑 qx랑 곱한 결과는 얘네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씩은 px의 인수가 되던가 qx의 인수가 되던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성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둘 다 될 수도 있고. 나번 조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 그러면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값을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x 빼기 1이 0이 되는 거, x 빼기 3이 0이 되는 거, x 빼기 4가 0이 되는 값을 각각 대입해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럼 p1 더하기 2q의 1의 제곱은 계산하면 얘는 이제 2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3도 대입합니다. 얘도 2가 되네요. 마지막 4를 대입합니다. p4 더하기 2q의 제곱 4 대입하면 64에서 그 다음에 96 빼서 44 더하면 10인데 4 빼니까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답원 조건에서 Q4는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얘가 양수가 돼야겠죠. 0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조건 Q4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면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Q4 있죠. 이게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데 우리 문제에서 음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QX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정할 수 있냐. a 곱하기 x 빼기 4에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4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결국 이 사실을 적용을 시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좀 파악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이 식에서 q1 있죠. 얘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여기서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빼기 2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떤 값이 나오느냐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왜냐? 우리는 결국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뭘 판단해야 되냐면 P1이 0이던가 Q1이 0이던가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 Q1의 결과가 0이 되거나 아니면 결국은 뿔마 1이 돼야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뿔마 1이 돼야 돼요. 그럼 하나씩 따져봅시다. 만약에 마이너스 3a 빼기 2가 0이 되잖아요. 그럼 a는 마이너스 3분의 2야.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0 또는 뿔마 1이 나올 수가 없죠. 탈락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0을 대입을 하려면 이제 0이 나오려면 a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위에 있는 식에서 또다시 뿔마 1이 안 나오죠. 그래서 얘도 탈락입니다. 무조건 q1이랑 q3은 뿔마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p1이 0이어야 되고 p3이 0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px는 누굽니까? x 빼기 1, x 빼기 3, x 빼기 4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번 조건에서 얘가 3차식인데 여기 x3성 나와 있으니까 물론 옆에 건 2차식이고요.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도 1이니까 그냥 px 자체가 그냥 뭐가 되면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x 빼기 1, x 빼기 3, x 빼기 4를 곱한 결과가 되면 돼요. 그럼 이제 q를 알아내려고 가면 마이너스 3a 빼기 2가 이제 또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를 구분하셔야죠. 1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되죠. 그럼 그 식을 밑에다가 대입을 하면 어떻습니까? 마일 나오니까 괜찮죠? 근데 Q1이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생각하면 또다시 A에다가 뭐 3분의 몇을 대입해야 되니까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얘네들은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QX도 나왔습니다. 1일 때 1이 나오고 3일 때 마일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결국 A 값이 뭐라고 나온 거랑 마찬가지입니까? 마일이 된 거랑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구하라는 P5 곱하기 Q 마이너스이니까 P5는 5를 대입하면 4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8 이렇게 될 거고요. Q에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대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6 빼기 2인가요? 그쵸? 그래서 4가 됩니다. 그래서 8, 4, 32로 마무리 지으면 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단답형으로 갈게요. 아이고, x세제곱이인데 얘를 구할 필요 없이 그냥 문제에서 여기까지 계산하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1 여기까지 계산하면 x4승 마이너스 1 뭐 문제집에서 하도 많이 본 거죠. 얘는 x8제곱 마이너스 1 근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는 얘를 이제 t로 본다면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이니까 우리 세제곱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x에
24승 마이너스 1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이거 2에다가 8제곱해가지고 1 빼란 얘기니까 이 결과는 이제 빨리 계산돼야 됩니다. 255가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12번. 2x 더하기 3y 더하기 5z 6xy 구조가 이렇게 되네요. 얘를 a, b, c라고 한다면 얘는 a, b가 되고 얘는 b, c가 되고 얘는 c, a가 되는 거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죠. 그럼 그냥 6, 6에 36 해놓고 뭐 하시면 됩니까? 옆에 거 2배에서 빼버리면 되죠. 그래서 14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겁니다. 아직까지 킬러라고 할 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13번. 이거 앞에서 3번이었나? 네, 4번에서 풀었던 문제랑 똑같죠? 저 A, B, C, D 구하려면 바로 그냥 연재조립제법 쓰시면 된다. 그렇죠? 1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1, 1, 1. 근데 이거 계산 실수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네. 빨리 하다가 계산 실수하는 거야. 얘가 이제 여기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얘가 이제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차례차례. 1, 1, 1, 마일, 마일, 마3. 그래서 C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 1로 해주시면 1, 1, 1,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0이 되고 맨 마지막은 1이 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A 더하기 B 빼기 중간에 더하기를 넣어놓고 이제 빼기를 넣는 이유는 저 위에 식에다가 이제 2만 대입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빼면 1 빼기 빼기 3 4 4 빼기 빼기 9 13 13 빼기 빼기 18 이렇게 되네요. 그쵸? 넘어가겠습니다. 14번 Z가 1 더하기 I인데 뭐 Z분의 Z바 Z 더하기 Z바분의 Z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럼 이거 그냥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Z바는 1-I잖아요. 더하기 얘는 이제 1 더하기 I분의 1-I죠. 이거 마이너스 I라고 아까 했었죠. 그럼 이거 그냥 마이너스 I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그냥 뭐가 되냐면 1 마이너스 2I가 돼요. 근데 밑에 걸 계산하려고 봤더니 위에 있는 식을 그냥 뭐 한 겁니까? 전체적으로 켤레를 그냥 치워준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밑에 거는 1 더하기 2i로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 결과가 z 더하기 ai라 그랬으니까 1 더하기 i에다가 뭘 더해야 되냐? 밑에 거는 1 빼기 i에다가 뭘 더해야 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a 값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b로 들어가야 되는 거는 지금 뭐가 돼요? 3이 돼야겠죠? 그래서 a를 제곱하면 9가 될 거고 6을 더하니까 15. 뭐죠? 굉장히 쉽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15번. 두 2차식의 복수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했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 A와 B가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근이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근을 구해보시면 둘 다 허근이 되니까 사실상 B라는 친구는 우리가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 A 바라고 둘 수 있는 거고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이니까요. 그 다음에 한 근을 이제 C라고 하면 Q에 지금 P에 대해서는 근이라고 하면 Q에 대해서는 C랑 D인데 C 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AC 더하기 BD를 구하라는 거는 AC 더하기 AC 바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AC가 복수수잖아요. 근데 복수수 더하기 복수수의 바를 취하면 이거는 그냥 뭐가 나오냐면 2 곱하기 AC의 실수 부분이다.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실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AC의 실수 부분만 잘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A가 뭔데요?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근을 구해보시면 P에서 구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1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4i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두 개를 곱했을 때 실수 부분을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1 곱하기 마이너스 3 얘는 거스를 수 없고 2i에다가 4i를 곱하면 우리가 8i 제곱이니까 앞에도 뿔마가 있으니까 플러스 할 건지 마이너스 할 건지 결정하면 되는데 최대값을 그랬으니까 이 부분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마이너스 11이 아닌 5로 가셔야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10이 된다 라고 처리하면 끝납니다. 넘어갈게요. 16번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3까지 실수 t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약간 킬러라고 할 만한 문제가 그나마 나왔어요. fx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지점을 우리가 계산하면 fx는 x-2t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2t, 3인 거죠. 근데 문제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3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범위는 마이너스 2 이상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은 3이야.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0부터 2까지로 했는데 우리가 0부터 2까지 이렇게 가둘 수가 없기 때문에 0과 2의 위치가 딱 결정질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범위를 무조건 나눠야 됩니다. 최소값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포인트가 이제 포함이 되면 최소가 될 거고 포함이 안 되면 끝점이 포함이 될 거예요. 한마디로 미안합니다. 0, 2 이렇게 논다면 한마디로 범위를 어떻게 잡은 거예요? 2보다 누가 더 크다? 2t가 더 크다. 이렇게 잡은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그냥 t가 1보다 큰 상황. 근데 문제에서는 범위를 2분의 3까지라고 했으니까 이 범위에서는 지금 제가 gt, 즉 최소값은 누굴 대입했을 때? 2를 대입했을 때겠죠? 한마디로 f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가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2 대입하시면 우리 뭐 나옵니까? 여기다 2 대입하면 되는 거죠. 전개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바깥으로 이제 2, 4 빠지시고 안에 있는 거 t-1의 제곱 고치시고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어디 범위에서? 1부터 2분의 3까지 범위에서.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얘가 0이 되고 여기가 2가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최대값을 구하려면 0과 2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최소값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뭐만 신경 쓰면 됩니까? 0과 2까지 꼭지점의 좌표가 포함되면 그때 항상 최소값은 그냥 3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범위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0부터 어디까지? 1까지라 쓸 수 있는 거죠. 등호 포함은 어디다 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때 GT는 그냥 3, 그냥 일자로 쭉 가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인 케이스가 있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t가 0보다 작고 우리 문제에서 마이너스 1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그거를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그때 최소값은 0을 대입했을 때니까 f에다가 0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0을 대입하시면 그냥 4t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gt의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0부터 1까지는 그냥 뭐야? 그냥 3이에요. 여기 0,3, 여기 1,3 이렇게 되는데 1부터 2분의 3까지는 얘를 따라가는 거니까 마침 1,3이고 꼭지점이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있는 지점이 이제 x좌표가 2분의 3이다 라고 하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4t제곱 더하기 3이죠. 근데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앞에 뭐가 붙어있죠? 4, 4로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꼭지점이 될 때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저기 모양이랑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양과 이 모양이 정확히 똑같은 모양이라는 얘기죠. 그 중간에 이렇게 갈라진 애 없으면 합쳐졌을 때 정확한 이차 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동만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최소값은 이미 결정이 난 것 같아. 최소값은 몇이죠? 그냥 3이죠? 네. 스몰 m은 3이 될 겁니다. 근데 라지 m, 최대값 이것도 다 구하지 마시고 간격을 보세요. 마이너스 1까지죠? 누가 더 봅니까? 얘가 더 벌죠. 그쵸?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한 칸 차이고 1부터 2분의 3까지가 2분의 1 차이니까 두 개가 이제 모양이 같으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가 뭐가 됩니까? 더 높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f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g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이제 끝나겠죠. 조심해야 돼요. f에다 대입한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 더하기 3에서 7이겠죠. 2분의 3 대입하고 있으면 시간 또 지나가잖아요. 남은 사람도 해봐도 되지만 앞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4로 똑같기 때문에 멀리 있는 애가 더 위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7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했을 때 정답이 21이다 처리하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17번 실수 K에 대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방식도 PX 나와 있고요. P형은 1, P1은 K, P는 1을 만족시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일단 0과 2를 대입했을 때 1이 나오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PX 빼기 1 이거의 지금 근이 X 곱하기 X 빼기 2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건 모르니까 뭐 X 마이너스 뭐라고 할까요? P 이렇게 쓸게요. 그럼 1을 대입했을 때 K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1을 대입하는 K 마이너스 1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P라는 걸 파악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P가 그냥 K예요. 그러면 그냥 P라는 건 내가 만든 문제니까 K는 문제에 있으니까 그냥 K를 쓰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PX에 대한 식을 세웠습니다. 그랬을 때 PX에서 X 빼기 1의 세제곱은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개가 되도록 하라고 그랬는데요. 보니까 저 X에다가 0과 1과 2를 대입하면 0을 대입하면 우리가 근이 안 되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죠. 1을 대입해도 당연히 0이 아니죠. 왜 문제에서 K의 값 자체를 우리가 0이다?
뭐 이런 말을 해준 적은 없기 때문에 일단 0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 이건 모르지만 2를 대입하시면 P-1인데 이건 0이 무조건 0이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서로 다른 실근이 그냥 바로 나왔어. 그래서 그게 뭡니까? 2예요. 2만 돼야 돼. 2만. 그러면 그때 K 값을 각각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는 저 A, B를 찾으면 되는데 K가 A일 때 방정식의 실근과 K가 B일 때 방정식의 실근을 베타라 그랬는데 뭐야? 알파랑 베타랑 그냥 둘 다 2가 되는 거죠? 왜냐면 K가 어떤 값을 가지던 간에 우리가 지금 실근이 2라는 거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K 값에 관계없이.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제 저 식을 풀어서 x-2로 묶어내는 걸 잘 해야겠죠? 그럼 보겠습니다. px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될 거고요. px에서 x 빼기 1의 3승을 빼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식을 먼저 전개하는 게 먼저겠네요. 그러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더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1인데 여기서 뭐를 뺄 거냐? 저기 x 빼기 1의 세제곱 있죠? 걔를 전개한 걸 빼야 돼요. 이걸 지금 빼야 돼. 그럼 다 날아가겠죠? 우리 문제에서.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는 거니까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면 그냥 안쪽으로 다 몰아 세울게요. 마이너스 k에다가 플러스 1의 x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쵸?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3 했으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2k 마이너스 3x고 그 다음에 얘가 더하기 2가 되고요. 이게 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식 자체가 지금 뭐가 성립을 해야 되냐면 얘를 이제 x-2로 묶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2가 실근 중 하나였으니까.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x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쓰면 나머지가 다 맞아 떨어지겠죠? 왜냐면 이 식을 보면서 썼기 때문에 아마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0 나오는 건 2가 나올 거고 여기서 0이 나오는 것도 그럼 두 가지가 있겠네요.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i의 k 값을 1로 만들어 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아예 날아가죠? 그러면 이 식 자체가 이제 1차식이 아니게 되니까 왼쪽에 있는 x 빼기 2만 고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괄호로 친 이 부분은 x의 개수가 0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실근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k가 1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이 식이 1차식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도 뭐가 되면 돼요? 2를 대입했을 때 0이 돼도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2가 한마디로 중근으로 나오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k 더하기 1이 뭐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k 값이 2분의 1이 된다면 이 식에서도 지금 뭐가 된다? x-2라는 인수가 나올 것이다. 또는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될 것이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k 값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을 a, b라고 한다. 그럼 정답은 2분의 3에다가 4를 곱했으니까 6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내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18번. 이참수 fx의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fx는 t라고 되어 있죠. 그럼 지금 이참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지금 얘는 인수분해도 그냥 바로 되잖아요. 너무 좋은 거죠. 왜? 꼭지점의 좌표 또한 그냥 너무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때가 3, 마이너스 4다. 마이너스 4가 아니죠. 3, 마이너스 1이죠. 그랬을 때 fx는 t인데 양의 실수라고 그랬으니까 t가 이렇게 위에 있을 거예요. 얘가 y는 t가 되겠죠. 그러면 실근이 x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때 x값을 문제에서 gt 이때 x값을 ht를 하겠대요. 그럼 우리가 관계식 자체가 뭐가 성립하냐? gt 더하기 ht가 일단 무조건 뭐가 돼야 되냐면 여기 2배가 돼야겠죠. 이 조건 항상 지키면서 그 다음에 동시에 이 gt라는 값과 ht라는 값을 대입을 하면 그 값이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 문제에서 t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지키면서 갑시다. 그럼 문제에서 풀어내는 건 지금 3gt 제곱 더 빼기 이거 좀 묶을 수 있네. gt로 묶읍시다. 그러면 3gt 마이너스 ht는 0이다. 이걸 만족시킨다 라고 했으니까 이걸 만족시키려면 gt가 0이 되거나 또는 뭐가 돼야 돼요? ht가 3gt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럼 얘부터 풀겠습니다. gt가 0이 되려면 이게 뭔 얘기죠? 이 gt가 0이 된다는 얘기는 0을 대입했을 때 우리 문제에서 t가 뭐가 나오냐 이런 얘기죠. 네, 그럼 gt가 0이 된다는 얘기는 그냥 0을 대입하면 끝나요. 그럼 얘는 0 값이 뭐가 됩니까? 그냥 8이 됩니다. t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끝났네요. 밑에 거 ht는 3gt다. 그럼 우리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면 되겠네요. ht에다가 3gt를 넣으시면 gt가 뭐가 되냐면
2분의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GT가 2분의 3이라는 거는 T값을 또 구할 수 있는 거죠. 2분의 3을 대입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2분의 3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2분의 3 대입하면 우리가 2분의 3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죠? 그 다음에 2분의 3에서 2분의 8 뺐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얘가 4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정답인가 했더니 그 값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 끝난 게 아니죠. 또 대입을 하래요. 그러면 결국 2에다가 f에다가 8 곱하기 여기에다가 f에다가 4분의 5 지금 하라는 거잖아. 그쵸? 그럼 나와 있는 식에다가 또다시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2 곱하기 8 대입하시면 6, 4 이렇게 되죠? 그럼 24 이렇게 될 거고 4분의 5 얘가 좀 좋진 않네요. 4분의 5에서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3 그 다음에 4분의 5에서 4 빼면 4분의 11 마이너스 4분의 1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될 거고 4, 4, 16이니까 얘랑 이제 약분되면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9 곱하기 11이니까 99 이렇게 될 거예요.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관계식만 찾아내면 되는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두 문제인데요. 19번. y는 mx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지금 뭐 fx식 이렇게 나온 거죠. 얘가 이제 1,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k니까 오른쪽에 있을 건데 뭐 얘보다 이렇게 위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얘보다 뭐 이렇게 밑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릅니다. 꼭지점 x좌표만 같은 거야 지금. 얘가 3이고 얘가 3이다 정도까지. 근데 이 mx가 각각 점 a, b에서 접하도록 그러니까 이런 얘기네.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거 있죠. 이런 경우 풀어라. 이렇게 접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접할 수도 있죠. 크게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나올 텐데 그러니까 뭐 여기가 원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원점을 기준으로 공통 접선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통으로 접하는 걸 찾아라. 근데 우리가 뭐 미분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나와 있는 직선과 나와 있는 두 개 이차함수를 연립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같다고 하고 이거 두 개 같다고 해서 열심히 판별식은 0이다 써주셔야 돼요. 아니면 네 1차항의 개수의 제곱이 뭐가 되는? 결국 이제 그러니까 최고차항 개수가 1일 때 1차항 개수의 제곱이 반의 제곱이 상수항이 된다. 뭐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그치? 그럼 두 개 같다고 먼저 놔볼게요. 이거 두 개 먼저 같다고 놓고 3을 양변에 곱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에다가 1까지 했으니까 4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3mx 그 다음에 x제곱으로 묶으면 여기는 3m 더하기 2x가 되고 더하기 4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판별 쓰면 된다라는 건데 판별식을 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결국은 이 식이 뒤에 있는 플러스 4가 되려면 x-2의 제곱이어야 되거나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묶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결국 m값이 결정이 될 때마다 지금 이 a도 결정이 되는 거죠. 점도. 그럼 예를 들어서 x 빼기 2다. 이런 얘기는 a 값이 2일 때고 x 플러스 2다 라는 거는 a 값이 마이너스 2니까 그때 m 값을 결정해주면 되는 거죠. 만약에 위에 같은 케이스면 얘가 이제 4가 나와야 되니까 3분의 2가 돼야 되는 거고 그쵸? 뭐 판별식을 쓰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더 빠르게 푸는 방법입니다.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얘가 이제 플러스 4니까 반대로 얘가 이제 마이너스 4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m 값이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최대값을 물어본 겁니다. 하나만 나온 게 아니니까. 그럼 이거를 그대로 하고 이번에 두 번째는 여기는 y는 mx랑 이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k 얘를 이제 연립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 더하기 k는 얘가 이제 mx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럼 얘도 또 갖고 와. x제곱 갖고 올 게 많아. 더하기 6x 더하기 9 더하기 k는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뭘 구해야 되냐면 b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접점 구해야 되고 그거에 따른 k값을 구해야 되는데 m값을 우리가 아까 3분의 2라고 했었죠. 그럼 얘가 3분의 2가 되면 이 부분이 지금 뭐가 되냐면 3분의 20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b값 나온 거죠. 뭐라고? 3분의 10으로. 왜? 완전 제곱식으로 묶으려면 x-3분의 10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이 뒷부분도 뭐로 결정이 돼요? 9분의 100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k값도 그냥 9분의 8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근데 만약에 m값이 마이너스 2면 이 값이 지금 뭐로 나오는 거야? 4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b값은 2로 결정이 되겠죠. 왜냐면 x-2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이 값도 마찬가지로 4로 결정이 지금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k값은 마이너스 5가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각각 다 구했고요.
다 더했을 때 절대값에 9 곱한 거에 최대값을 구해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더하면 마이너스 7이죠? 그러면 거기다가 9 곱하면 63 될 거고, 얘는 뭐야? 그냥 먼저 9씩 다 곱해버릴까요? 9씩 곱해버리면 6 더하기 18 더하기 30 더하기 81이에요? 우리 문제에서? 9분의 81이 아니지. 그치? 미쳤나봐. 그쵸? 9분의 81이 아니라 9분의 아까 그쵸? 19죠? 이게 9분의 81이고 K는 9분의 19가 돼야 되는 거죠. 캐치를 잘해야 돼요. 빨리빨리. 그랬을 때 19가 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54에다가 했으니까 73. 얘가 더 크네요. 위에 게 더 큽니다. 그래서 시험 풀 때 그냥 이 위에 것만 생각을 했던 사람은 우연적으로 답을 맞췄을 거고, 이 밑에 것만 생각한 사람은 답을 틀렸겠네요. 네. 그래서 정답이 73이다 하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모든 실수, 이거 뭐 모의고사 변형 문제네요. 그쵸? 이런 형태는 되게 많이 주고, 지금 2차 함수 2개. 하나는 F는 이렇게 생긴 거고, 그 다음에 GX. 마이너스인데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밑에 있다고 해볼게요. 때가 마이너스 2. 근데 얘가 정수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그 y값이 있겠죠. 그게 뭐 정수란 얘기예요. 근데 문제에서 G-2에서 F2를 뺀 게 A라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이 라인이 F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라인이 이제 G의 마이너스 2가 되는 건데, A도 정수래. 그럼 뭐야?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란 얘기죠? 그러면 두 방정식 답원을 풀 건데, 답원이 fx 더하기 인데 그냥 이거 더하기 2 옮기면 이렇게 될 거고, 왜 gx 그래프 가만히 냅두고 싶어서 그래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금 얘가 더 큰 거고, k 더하기 3이 둘이 몇 칸 차이 나냐면 5 차이 나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gx k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것과 fx k 빼기라고 하는 거를 했더니 서로 다른 시간의 개수가 같게 되도록 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모의고사 변형 문제인데,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k 더하기 3을 썼어요. 그러면 k 빼기는 이거보다 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f는 저 빨간색이랑 만나야 되고 g는 저 파란색으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간격은 계속 일정해야 돼. 이 간격이 5칸을 일정해야 되는데 얘네가 이제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어때? 하나도 안 만나죠? 그렇죠? 빨간색은 f랑 안 만나고 파란색은 g랑 안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k 값이 작으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라면 계속해서 아예 안 만나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같게 하는 그 정수가 한계가 될 수가 없죠. 그 말은 이런 그림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그림이 되면 안 되고, 어떤 그림이 돼야 되냐면 애초에 두 개의 틈을 주면 안 되고요. 얘를 이제 F라 그러면 얘가 2라 그랬죠. 이런 식의 그림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겹쳐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문제에서는 두 개의 교점을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잘 보시면 이때, 그럼 이때 F랑 몇 개 만나죠? 한 개 만나고, 이때 G랑 몇 개 만나냐면 한 개 만나요. 그러면 이런 상황부터 우리가 한번 관찰해보자는 거야. 왜냐? 이거보다 이제 파란색은 G랑 만나는 거기 때문에 위로 가면 이제 안 만나게 되는 거거든. 그리고 빨간색보다 밑으로 가도 안 만나게 되거든요, F가. 근데 그 사이에서는 몇 개씩 만나? 2개씩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돼버리면 어때요? F도 2개 만나고 G도 2개 만나는 거기 때문에, 물론 F랑 만나는 게 더 밑에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2개 만나고 G랑은 이렇게 2개 만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 개수가 같게 되는 경우가 지금도 있을 거고, 이렇게 그냥 아싸리 어떻게? 여기서 하나 만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이렇게 넘어가 버려가지고 어떻게? 얘가 이제 K-2니까 F랑 안 만나고 얘가 K 더하기 3이니까 G랑 안 만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 개수를 K가 딱 하나만, 한순간만 존재하도록 만들어라는 얘기니까 가장 쉬운 건 뭐겠어요? 그냥 애초에 이거 있죠. 이거를 5로 만들어버려. 그럼 어때요? 이 간격을 5로 만들면 조금만 위로 가더라도 바로 어때? 개수가 안 같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죠? 지금은 지금 한 개 잘 만나고 있지만 좀만 위로 올라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F가 2개 만나고 G는 아예 안 만나버리고,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어떻게 돼? 지금 밑으로 가면 F는 안 만나고 G는 또 2개 만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우리 문제에서 뭐가? A라 그랬죠? 2개 간격이
A가 5가 되는 상황에서는 그 개수가 각계대로 K 개수는 한 개밖에 안 나온다 라고 확인할 수 있죠. 두 번째, 또 어떤 상황을 가정할 수 있냐면 이런 상황을 가정할 수 있어요. 두 개씩 만나는데 그 두 개씩 만나는 상황 있죠. 그 두 개씩 만나는 상황 있죠. 이 자체를 5라고 두는 거죠. 왜냐면 이게 5칸 간격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 문제에서 F도 두 개 만나고 G랑 두 개 만나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개수가 바뀌게끔 해야지 정수 K 개수를 한 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칸을 밑으로 내려갔을 때 우리가 바로 교점 개수가 바뀌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네들을 한 칸, 얘네들 한 칸으로 설정하면 돼요. 그 말은 우리 문제에서 얘기하는 너네의 간격을 두 번째는 뭐라고 조정하는 방법? 7이라고 조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두 함수값의 차이를 7라고 조정하면 우리가 지금 어디 부분에서만 딱 만나는 거냐면 이 부분에서만 딱 이렇게 만나고 두 개 잘 만나고 좀만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교점이 이렇게 되니까 바뀌어버려요. 그쵸? F는 하나 만나는데 G는 여전히 두 개 만나고 있는 걸로. 그래서 A 값이 7일 때도 여전히 어떻게 된다? 정수 K 개수가 한 개가 된다. 만족시키는. 그럼 마지막은 너무 뻔하죠? 내가 안 해도 여러분이 알 수 있겠지만 또 여러분이 해봐야 돼. 뭐 교점이 안 만나는 상황 있죠? 지금 초록색으로 치고 있는 부분. 이 간격을 5라고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얘를 조금만 위로 올리든 조금만 밑으로 내리던 그때 교점의 개수가 바뀌도록 설정하려면 이 간격을 1이라고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말은 두 함수값, 꼭지점의 함수값의 차이를 이번에는 몇으로 두는 거예요? 3으로 두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도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원래는 이렇게 잘 만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면 아예 안 만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빵개 해가지고 개수가 잘 맞는데 조금 위로 올리는 순간 한 칸만 위로 올리는 순간 이렇게 되면서 F는 만나는데 G는 안 만나는 상황이 펼쳐져요. 아니면 걔보다 조금 더 내리면 지금과 같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만 밑으로 내리는 순간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F는 안 만나는데 G랑 하나는 만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하는 A 값은 총 3, 7, 5, 3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정답이 15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모의고사 변형 문제인데 하나씩 따지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제 생각에 이 정도면 등급 컷은 제 생각에 100점입니다. 무조건 100점이고 왜냐면 말하면서 풀어서 조금 오래 걸린 거긴 하지만 솔직히 이제 얘기하면 휘문고잖아요. 그쵸? 휘문고. 클래스 있는 휘문고기 때문에 이 정도 시험에서는 100점을 맞아야 완전 안정적인 1등급이고 1등급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의 뭐 모의고사 보면 뭐 1등급이 아니라 뭐 100점을 맞는 애들이 거의 대다수기 때문에 이 정도 시험은 네 아마 등급 컷 같은 경우도 기말에서 이제 판가름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심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네, 이면빈이었습니다. 빠이.